혹시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의 투자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쉽게 돈을 번다는데 나는 왜 번번이 무너지는 걸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 본 적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로 힘들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의 솔직한 투자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김민준. 한때 나는 시장의 광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어리석은 젊은이였다.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 시절 나는 30을 갓 넘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세상이 온통 돈 버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뭘 사든 오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축제 분위기였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동료들은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었다. 누가 뭘 사서 얼마를 벌었네. 이제 곧 100만 장자가 될 거래네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나도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매일 같이 들려오는 대박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입사 동기인 철수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단타를 시작해 순식간에 자산을 불렸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의 계좌 화면을 직접 보고 나니 눈이 뒤집힐 것 같았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나도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철수의 조언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들의 의지에 점점 과감해졌다. 특히 비투는 필수라고 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았다. 은행 대출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모아 가진 돈의 몇 배를 주식에 쏟아부었다. 특정 종목에 올인했다.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내 귀에는 이것만 사면 무조건 오른다. 돈이 폭사된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들렸다. 몇 달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다. 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나는 내가 특별한 투자 감각을 가진 줄 알았다. 동료들 앞에서 으스댔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꿈에 젖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뉴스에서는 별다른 악재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의 주가는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같이 하한가를 치는 종목을 보며 나는 패닉에 빠졌다. 손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큰 손실을 본 상태였다.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손실을 확정.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빨간색으로 가득했던 계좌가 파란색으로 변해버린 모습이 떠올랐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 구역질이 났다. 몸무게는 빠르게 줄었고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점 잃은 눈빛, 창백한 얼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행에서는 톡촉 전화가 빗발쳤다. 철수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대로 끝인가? 신용 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살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외삼촌 생각이 났다. 사업의 실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외삼촌은 이후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하며 재산을 다시 일구셨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다. 외삼촌을 찾아갔다. 차마 내 상황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저 투자 실패로 힘들다고만 털어놓았다. 외삼촌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 민준아, 시장은 늘 거기에 있단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남아 다시 기회를 잡는 거야. 그리고는 당신 서재에서 낡은 책 몇 권과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꺼내주셨다.
이건 내가 힘들 때 읽었던 것들이다. 시장의 소음 말고 진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싶다면 이걸 보렴. 그날부터 나는 외삼촌이 주신 책과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재미없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는가,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특히 시장이 과열될 때 나타나는 이상한 징후들, 마치 썩은 냄새처럼 느껴지는 불길한 신호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남들이 돈 복사를 외칠 때, 과도한 레버리지와 비이성적인 낙관이 판을 칠 때, 풍기는 그 역겨운 냄새를 감지하는 법을 익혔다. 수년 동안 나는 빚을 갚고 종잣돈을 다시 모으는 동시에 공부에 매진했다. 과거의 실패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단련시키는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다.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장의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특정 기술주에 열광하며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과거와 비교하지 마라. 는 외침이 하늘을 찔렀다. 나는 그때 그 냄새를 맡았다. 과거의 내가 휩쓸렸던 바로 그 광풍의 냄새였다. 나는 남들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자산을 분산시켰다. 외삼촌이 강조하셨던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예상대로 급락했다. 과도한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큰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우량 자산들을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 과거의 내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거나 손절만 외쳤다면 이제는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멀리 보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과감히 쉬어갈 줄 안다. 돌아보면 나를 진정한 투자자로 만든 것은 엄청난 수익률이나 화려한 성공 경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처절한 실패, 그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외삼촌의 가르침과 끝없는 학습을 통해 쌓은 간접 경험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며 꾸준히 배우고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네, 투자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시장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장에서 어떤 냄새를 맡으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제게 큰 배움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